자, 안녕하세요.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개인사가 있어서요. 거래를 못했고요. 브리핑도 조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계좌고요. 오늘 사지도 팔지도 못했고요. 대신 이번 주 거래했던 부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번 주에 18,000원, 13만원, 2만원, 2만원 전체적으로 한 20만원 정도 비용을 투자해서 2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됐고, 이것과 별도로 실현 손익은 250만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매수 금액, 매도 금액 있는데요. 저 매수 금액이나 매도 금액이 제 총 자산은 아니고요. 제 자산은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보시다시피 오늘은 거래를 못했고요. 제가 원래 그날 목표로 하는 제 나름대로 꿈의 수익률은 100만 원입니다. 하루하루 100만 원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자는 주인데 쉽지 않죠. 이번 주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사람은 항상 목표를 크게 두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질주하는 게 본능이잖아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1일 수익률 100만 원 항상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세롬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늘 시장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1% 이상 빠졌다가 코스피의 경우에는 그래도 살짝은 회복하면서 마무리된 모습이고요. 어제 오늘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약간 코스피는 하락한 모습이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마찬가지로 1% 빠져서 시작했지만 쭉 회복해서 오히려 플러스가 났죠. 어제까지 합세서 말씀드리면은 결과적으로 계속 코스닥은 900선 회복된 뒤로 950선까지 오늘 회복한 모습이고요. 지수 차트로 한번 말씀드리면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금 1월 달부터 1월 11일 저기 3266도 보이지만요. 찌그덕 거리면서 계속 박스권 상태에서 지금은 이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갇혀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죠. 자, 이 박스권 흐름이 언제 깨질지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6월 달에서 7월 달 사이에 변동성이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보시는 것은 코스닥 차트 살짝 1월 26일 날에 장중에 종가는 아니고요. 장중에 코스닥 1000을 찍었다가 바로 밀리기 시작했죠. 저 때가 이제 1월 말 공포의 하락기. 그러면서 이제 회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하락. 어떻게 보면은 1월 중순, 1월 하순, 2월까지, 다시 3월까지 저점을 계속 깨면서 이게 코스닥 대세 하락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3월 중순부터 해가고 코스닥 차트가 보시다시피 급반등을 보여줬죠. 포인트로 따지면은 거의 한 60포인트 가까이 확 회복하면서 다시 박스권 중단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분명히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언제냐가 중요한데 아마도 5월 전에 1000포인트 돌파하지 않을까요? 물론 5월 달에 다시 하락할 수도 있지만 장중이 아니라 종가상으로 1000포인트 찍는 날이 곧 오리라 생각하고요. 이거는 그냥 허무맹랑한 제 예측이니까 그냥 여기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오늘 시장이 안 좋았던 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대외 변수하고 미친 변동성, 그리고 안 좋아진 투자 심리, 요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FOMC 결과 뭐 파월 의장의 그 금리 상승 없다라고 못 박은 멘트 때문에 뭐 시장에서 환호하면서 미국장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급반등을 보여줬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해석으로 그러면은 인플레는 심해질 텐데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뭐 미국 국채 금리가 0.1% 정도 다시 재상승하고, 여러 가지로 뭐 미국의 뭐 실업수당 청구권도 올라가고 생각보다 올라가고, 어차피 경기는 회복될 거기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지 여러 가지 혼란이 벌어지다 보니까 기술주 중심으로 금리의 타격을 받으면서 뭐 폭락 수준이었죠. 폭락 수준으로 안 좋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의 심리도 안 좋아졌고, 대변수는 이렇게 커져가고,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펀더멘탈은 나쁜 게 전혀 없어요. 수출 실적도 좋고, 뭐 굳이 흠을 잡자면은 취업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1년 내내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게 뭐 자영업자들이나 뭐 중소기업들이나 여러 가지로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을 늘릴 수가 없는 상태고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취업자 수가 우리나라가 줄어든 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 대신에 뭐 두 자릿수 이상의 수출 상승률,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뭐 IT, 뭐 휴대폰, 선박, 석유화학, 여러 가지로 이 수출 상승률은 꺾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변동성이 지금 커져 있는 상태지만 6월 달에서 7월 달로 넘어갈 때쯤이면은 이 변동성, 불확실성에 대한 해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전반기에는 많이 안 좋았고, 하반기로 가면서 우리나라 코로나도 잡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수출 실적이 반등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올해 하반기 7월 달부터 과연 지금의 이 두 자릿수 수출 상승률이 이어질 수 있느냐? 이어질 수 있다면은 변동성도 사라지고, 그때쯤이면 대변수에 대한 부분도 뭐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도 백신 관련해서 어느 정도 방역이 이루어질 거고요.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때쯤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수출 실적, 우리나라 경제 펀더먼털이 지금처럼 두 자릿수 수출 상승률로 버텨주고, 뭐 크게 잡음이 들려오지 않는다면은 북한 변수라든지 중국 변수들 이런 게 잘 관리가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경기 회복을 넘어서 상승으로 확실하게 방향타가 잡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빨리 1000포인트를 찍고 나서 5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한번 출렁거리고 다시 제자리를 잡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이 넘어가면서 그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거쳐지는 순간에 강한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박스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그냥 제 나름대로의 허황된 예측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나름대로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예측하고 전망해 본 대로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고 분석해 보시라는 의미로 제가 던져드린 화두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다 거의 다 파란불이고 빨간불이 별로 없는 하루였죠. 이 영상이 마무리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뭐 코아시아나 SK 하이닉스, 텔레칩스, 한성전자, AD칩스, IA 이렇게 바이오 쪽으로도 죄송합니다. 반도체 쪽으로도 제가 영상을 따로 찍어 드릴 거고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SK 바이오팜, SK 바이오사이언스, SCM 생명과학이나 HLB, 알테오젠, 바이넥스 이렇게 바이오 쪽으로도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주말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단순하게 영상을 보시고 끝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영상 속에서도 뭐 생각해 보시고 나름 관점을 찾아보시고 분석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볍게 리뷰는 아니고요. 제가 오늘 거래를 못했기 때문에 리뷰는 아니고 오늘 시황 관련해서 앞으로의 증시가 어떻게 될지 오늘 안타까운 하락이 나왔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시고 잘 분석하셔서 세로미는 분명히 월요일 날 오늘 그 저점을 그래도 많이 올려놓은 것처럼 월요일 날 상승으로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변수는 오늘 밤 미국 증시가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뭐 오늘 밤 미국 증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월요일 날 상승 방향으로 찍힌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뭐 이렇게 뭐 예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잘 종목도 준비해 보시고 시장의 관점에 대해서 잘 분석하셔서 다음 주 증시 열심히 준비하셔서 성공 투자하실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여기까지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뿌잉뿌잉.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